대화의 전제로서 뭐는 안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협의체 출범의 전제 조건으로 뭐는 안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생각이 다르니까 만나서 대화하는 것 아닌가요? 사자의 만남이 대화를 출발하는 것 그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5년 지원 백지화나 장차관 경질도 같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시라고 들리니까요. 모여서 무슨 얘기들 못 하겠습니까? 대화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계시잖아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정 갈등, 의료 대란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면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부산을 찾았는데요. 응급실 상황 점검에 나설 것으로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와 함께 완강한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를 위해서 새로운 수를 하나 꺼내 들었는데요. 전제 조건이 없다. 의제 제한도 두지 않겠다. 일단 대화로 나와라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 가능성까지 열어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대화의 물꼬를 트겠다. 기존의 입장이 바뀐 건 아니지만 그거조차도 같이 얘기를 하겠다라면서 뭔가 문을 여는 그런 첫 번째 제안을 했군요. 네, 이게 정부와 이야기가 얼만큼이나 된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하. 지금 사실 지금 의대 정원 이 입시가 시작이 됐거든요. 지금 그렇죠. 지원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약 4배나 벌써 많은 지원자들이 몰려 있어요. 오늘 집계를 보니까 7배가 네. 넘었다고 현재는 합니다. 이제 7배까지 네, 사흘째 넘었네요. 집계. 그럼 이게 지금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의대가 31대 1의 경쟁률입니다. 네. 그럼 지금 현재 추세라고 하면은 올해는 지금 훨씬 더 많은 높은 경쟁률을 지금 보일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것을 지금 물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지원자들이 이렇게 지금 몰린 상황에서. 그런데 이게 25대 정원부터 말은 할 수 있다. 말은 할 수 있다. 네. 정원은 바꾸지 못하겠지만 이거는 실제 의논하지 않겠다는 거랑 똑같은 말인데요. 이게 만약에 이런 논의들이 되려고 하면 일단은 정부와 먼저 이야기되어야 될 것이다. 네. 지난번 대화에서도 26학년도 정원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라고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지금 당정이 약간 갈등을 보이는 양상을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요 발표들은 당정이 먼저 좀 일치된 목소리를 만들어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의사협회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좋은 안건이고 받아들이고 싶은데 당정이 하나 되는 목소리가 전제되어야 될 것이다라는 지금 의사들의 의견도 마찬가지의 맥락에서 나온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야정 그리고 의사들의 이 협의체가 시작될 수 있는 방안들은 지금 정부도 같이 이렇게 좀 문을 열고 있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네, 조금 전에 언급을 했지만 지금요 의대 모집 인원 수시 모집을 지금 사흘째 진행하고 있는데 모집 인원 대비 7배가 넘는 지원자가 지금 몰린 상황입니다. 이 중간 접수 집계도 교육부가 이례적으로 중간에 지금 발표를 한 건데 그만큼 현실적으로 지금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좀 강조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도 당장 내년도 정원 논의할 수는 있지만 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저는 의사협회도 그리고 의사 측도 이거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는 건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의사협회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2025년에 저렇게 많이 늘려놓으면 기존에 이번에 올해 다 3,000명 정도가 유급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4,500명에서 7,500명을 도저히 지금의 현재 역량으로는 수용할 수 없다. 그러면은 정부가 이제 많은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잖아요. 뭐 교원을 보충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적 지원이건 뭐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지원을 해주겠다. 근데 의사협회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한번 지원을 받아버리면 2026년도 또 증원하는 논리로 활용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025년 지금 어쩔 수 없다. 근데 2026년을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데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근데 2025년을 이렇게 뚫려버리면 그렇게 되면 26년에 이것도 늘릴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활용될 걸 알기 때문에 네. 그걸 확답해주지 못하면 우리 안 들어가겠다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2025년까지 열어놓고 얘기할 테니 일단 들어와서 얘기하자. 그렇게 되면 합의할 수 있는 지점을 좀 만들어 놓는다는 차원에서 저는 어떻게든 의사를 끌어오기 위한 그런 알고도 하는 얘기다라고 보여집니다. 의료계는 지금 당장 내년 증원부터 전면 백지화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변하지 않은 입장인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근데요 이 의제와 관련된 입장 차이 말고도 의료계 내부에서 내부 분란이 지금 일어나는 모습이 감지가 됐습니다. 박단 전공의 협의회 비대위원장이
이면택 대한의협회장과 이 갈등을 빚는 건데요. 이면택 회장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같은 테이블에 앉을 생각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의제 논의는 둘째치고 지금 의사 단체들끼리 저렇게 분열이 되면 점점 더 지금 일이 꼬이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참 이게 정부로서도 되게 곤혹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은 의료계가 통일된 입장을 가져오고 채널이 단일화돼야지만 협상이 물꼬를 틀 수 있는데 지금 의료인들은 뭐 의협 또 전공의 또 지금 의대생들 여러 가지 갈래로 나눠져서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이면택 회장 같은 경우는 여러 구설수가 있었고 또 내부적으로 좀 너무 독단적으로 행동한다. 또 전공의들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의협이 전공의까지 대변하는 그러한 의사단체로서의 대표성이 있겠느냐라는 의구심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면택 회장의 거취 문제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이 회장이 계속 버티게 되면은 의료인들이 통일된 안을 낼 수가 없어요. 저는 만약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여야 의정 협의체에서 의협도 의협이지만 저는 전공의 비대위라든지 특히 전공의를 대표하고 있는 박단 회장 같은 그러한 분들을 좀 더 대표성을 부여해서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의료대란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전공의 이탈이거든요. 네. 이 문제를 빨리 매듭 지으려면은 의사 내부에서도 어떤 컨센서스가 필요하다 이렇게 진단이 됩니다. 네, 일단 추석 연휴가 그야말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 더욱 커진 상황이죠. 정부는 현장에 어려움은 있지만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붕괴라는 표현은 굉장히 두려운 표현 아니겠습니까? 현실은 그런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과도하게 불안해하실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낙관적으로 정부가 보는 것도 아닙니다. 선동적인 용어나 이런 것들은 좀 자제를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특별 대책을 수립하여 응급의료 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되도록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의 안내에 따라 주시면 걱정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이렇지만 야당에서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모르는 소리를 한다면서 대우각성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사실 저도 지금 불안합니다. 안동으로 우리 부모님, 조상들 찾아뵈러 가야 되는데 혹시 가다가 교통사고라도 나면 어디 병원으로 가지? 말벌에 쏘인 거는 응급 환자인데 땡비에 쏘인 거는 경증이다 이래버리면 병원 못 가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런 불안감이 들어요. 황당하지만 왜 온 국민들은 불안 속에 빠뜨립니까? 정치인들의 자존심도 좋지만 국민의 생명 안전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정부의 또 용산의 대우각성을 촉구합니다. 자, 이 말만 무성한 의료 현장의 모습 어떨까요? 현황 자료가 하나 나왔습니다. 근데 이 자료를 보면요. 과도한 불안감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병원들이 응급 환자 수용을 거부해서 119 구급대가 다른 병원으로 이송한 사례. 이 사례를 집계를 해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료 공백 사퇴 이전보다 46%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건 재이송의 수치이고 재이송된 경우는 80%가 넘는 걸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응급실 뺑뺑이,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가 누적되어 온 문제라고는 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상황 더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요? 분명히 지금 수치상으로 보면 악화되고 있고 물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비단 지금의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 모든 국민들께서 지금 현상에 집중하기보다 이 현상에서 정부의 정책이 의료개혁이 한 발 물러선다면 다들 느끼실 것 같아요. 다시는 대한민국의 의료개혁을 시도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다 이 긴 싸움을 보시면서 느낄 것 같습니다. 전공의 분들 그리고 의사분들의 이 카르텔이 얼마나 강한지 정부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도 확인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건강을 손에서 두고
떠날 수 있다라는 것도 국민들께서 확인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현상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 현상은 이미 파악되었다면 네. 이것에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는지를 빠르게 정부와 여야가 같이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고 네. 그리고 더더욱이 이런 현상을 보면서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국민들을 그리고 시청자들은 당장 다가온 이 추석 연휴 5일 연휴 동안에 가족이라도 아프면 어쩔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이런 우려를 한 방송 진행자가 물어봤습니다. 국회의원한테, 의사 출신 국회의원한테. 그랬더니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아프지 않는 게 중요하다. 벌초도 가능하면 가지 말고, 그러니까 다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음식 중에도 생선전 같은 거는 혹시 식중독 위험이 있으니 좀 덜 먹기를 바란다. 이게 좀 정말 웃지 못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발생하리라고 믿기지 않은 내용이죠. 어떻게 현역 국회의원이 지금 명절을 앞두고 음식을 갈아야 된다, 이동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까? 사실 저 역시도 과거에 명절 때 아이가 아파서 응급실을 찾은 기억이 분명히 있습니다. 명절 때는 장기간 아이들이라든가 어르신들이 함께 하다 보니까 각종 사고라든가 사건이 빈발할 수가 있죠. 그럴 때 응급 의료 인력이 분명히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고 전문가들이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석 명절 연휴를 앞두고까지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대책을 내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아마 추석 명절 연휴를 지나고 나면 그런 국민들의 그런 걱정과 우려가 더욱더 현실화되고 분출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듭니다. 네. 민족 최대 명절 추석에 혹시 식중독 걸릴 수 있으니 생선전을 덜 먹어라. 그리고 다칠 수 있으니 벌초를 최대한 자제해라.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지금 현실인 만큼 글쎄요. 이 문제 당사자들, 장본인들이 좀 빨리 해결책에 나서야 되는 게 국민들을 위한 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